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일 FOMC 의사록이 무사히 끝난 가운데서 제롬 파월, 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이 나와서 7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예상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이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최근 영상에 올렸을 때 대중무역에 대한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주목을 해야 되고, 지금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거는 미국의 대중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무역 수출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에 타격이 가지 않을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걱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나 다르게 지금 뭐 반도체 섹터들이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잘 가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었지만 지금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고점으로 찍고 나서 계단식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반도체 섹터들이 수급에 대한 양상들, 거래량이 급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러한 무역 갈등의 심화들이 사실상 예사롭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참 이게 안타깝죠. 저희 주식 투자 마을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반도체, IT 관련 해가지고 현재 비중을 50%를 두고 있는데, 하필 이때쯤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이 미국의 안보를 면목을 삼아서 중국에 대한 대중 수출을 제한을 해버리니까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섹터들이 날개짓을 하다가 지금 현재 날개짓을 주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찍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금 현재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디서부터 시발점이 됐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안보를 명분을 삼고 중국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처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중국에 대한 대중 수출에 제한을 두는 것이 디리스킹, 위험 완화일 뿐이지 디커플링, 관계 단절이 아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뭐 7월 6일, 오늘이죠. 7월 6일에서부터 7월 9일까지 미국의 재무장관이 앨런 장관이 지금 현재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제닛 옐런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해서 하더라도 말을 하는 게, 우리가 디커플링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디리스킹이다. 우리 국가 차원에서 안보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는 것 뿐이지 중국 너희들이 싫어서 우리가 디커플링이 두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보로 아냐, 우리가 멍청해 보이냐,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디커플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을 필두로 노르웨이에 있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ASML이라고 하는 이 세계 반도체 웨이퍼 회로를 세계 매출 2위, 생산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ASML 기업 또한도 우리도 중국에게 수출을 제한을 두겠다, 이렇게 맞불을 두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미국도 노르웨이도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향해서 수출 제한을 두겠어라고 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한 국가, 미국 차원에서의 위험 완화가 안 보이고 그저 우리를 관계를 단절시키는 디커플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사실상 농간을 피우고 있어요. 농간을 피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중국 니들 싫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뭐를 계속해서 외쳤냐면,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세계 독점 시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을 1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반도체 굴기를 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3년 전부터 그래서인지 중국의 반도체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더니 이제는 세계 시장에 거의 반도체에 대한 1위를 거의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염두에 두고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은 추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에 대한 침체 우려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가운데서 중국이 치고 올라와 버리니까, 이렇게 두면은 견제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중국한테 완전히 따라잡힐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지금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때리는 것밖에 안 돼요. 중국을 치는 거고 중국을 때리는 거고,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굴기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사실상 대중 수출을 금지를 시키는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중국도 그 점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르웨이 ASML 같은 회사에서도, 일본 같은 회사에서도 기업들이 합류해서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한해? 그래 알았다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갈름과 게르마늄,
얘 품목 허가 없이 수출을 할 수 없도록 몇 월부터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 니들 그렇게 불을 지폈다? 그럼 우리도 맞불을 지필 거야. 갈륨, 게르마늄, 반도체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재료들 안 대줄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한국에도 페널티가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관세청 누리집의 수출입 무역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에서 2023년도 5년 동안에 한국 전체 갈륨 수입량은 54.2톤입니다. 54.2톤이고 수입액은 1327만 달러예요. 이 가운데서 중국에서 수입한 양은 절반 이상 52%인 28.2톤 642만 달러가 지금 현재 갈륨을 수입하고 있고요.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총 수입량이 13톤인데 여기에서 절대 다수인 87%가 전부 다 중국에서 지금 현재 수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반도체 회사라든지 갈륨과 게르마늄이 필요하고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이러한 공급량에 대한 차질들, 공급에 대한 차질들이 생기면 이게 또 제품에 대한 생산의 차질이 생기고 생산의 차질이 생기면 공급의 차질이 생기고 공급의 차질이 생기면 영업이익의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어가 단순하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둘이 싸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래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예요. 해외 의존도가 높고 중국 시장, 일본 시장, 미국 시장 지금 모든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대의 명분상으로 계속해서 싸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에 대한 성장률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 점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싸움이 이제 그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미국이 추가적으로 또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니다, 관계 단절이 아니다라는 게 이게 진짜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자기네들은 디커플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본색이 드러나요. 미국 추가적으로 첨단 기술 보호 면목으로 클라우딩 컴퓨팅에 대한 중국 업체의 접근 제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현재 들려오고 있어요. 이제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AI에 대한 클라우딩 컴퓨팅에 대한 접근 또한도 제한을 시켜야 된다. 이건 완전히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중국을 제껴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중국 제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중국을 제한시키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이번에 이러한 첨단 기술, 클라우딩 서비스까지 이거 제한을 둔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중국의 웨이젠권이라고 하는 중국 전 상무부 차관은 광물 통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다. 추가적인 제재는 앞으로 널리고 미국과의 경계가 지금 현재 심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참 큰일이 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추가 금리 0.25% 올리겠다? 여러분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뭐 FOMC 연방준비제도 나와가지고 의장들 몇 명이서 떠들어 이젠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어린애들 속꿉 장난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현재 금리 동결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이 피해는 사실상 없어요. 고금리에 대한 상태는 미국의 고금리 상태는 올해 안으로 끝이 나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가능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막 벌벌 떨 일은 더 이상 없는 거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의 심화 때문에 우리의 기업들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중국 같은 입장에서는 우리 한미일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과 일본, 한미일 연합해가지고 지금 짝짝꿍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중국이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야, 한국, 야, 니네 어디에다 쓸 거냐? 어디에 입점할 거냐? 니네 딱 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 편에 쓸 수도 없고 중국 편에 쓸 수도 없는 이런 과정에서 니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한한령을 하겠어. 한한령에 대한 강화를 하면 한국 미디어 컨텐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모든 이 플랫폼 사업들도 그런 기업들도 현재 계속해서 와장창창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다원에서 그러면 우리도 수입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우리 뭐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 나가라, 한국 반도체 기업들 나가라, 생산업체들 나가라 이래버리면 이게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점을 둬야 될 거는 사실상 추가금리 인상, FOMC 이딴 건 다 갖다 버리시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를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소식으로 인해서 인텔, AMD,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반도체 섹터들이 줄줄이 연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보시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현재 4%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4%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4%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FED 연방준비제도가 원하는 건 2%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대. 그러니까 아직까지 2%가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타이트하게 가겠다라는 것도 FED가 원하는 지금 현재 목표치는 여기에요. 2%고 지금 현재가 4%입니다, 여러분들. 현재가 지금 현재 4%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앞으로 추가 금리를 함으로써
함으로써 3%대까지 2%대까지 그러니까 추가 금리를 총 2번을 해서 이걸 좀 낮춰보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FED의 의도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9%대에서부터 4%대까지 수직 하락을 했고요. 이때 주가지수가 많이 빠졌었고 그리고 4%대에서 2%대까지 가더라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맥스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보이잖아요. 이제 만약 9에서부터 2%대까지 간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9%대에서 2%대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까마득해요. 아씨 언제까지 가야 되나? 몇 프로까지 언제 빠지나? 이 까마득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4%대에서 이제 2%대까지 빠진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상은 통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려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제 나왔던 부분이고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호재로 작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나와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잠식되고 있고 지금 현재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은 이제 트레이더들에게 큰 폭으로 이제 우려로 작동이 안 될 겁니다. 무료 추천주를 드려야 되는데 태경 BK가 어제 날짜로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시장이 좀 많이 빠져서 2%대까지 마이너스가 났지만 제가 추천하고 난 후에 기준으로 해서 4%대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2%대가 지금 현재 빠지더라도 4%대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무료 추천주 하나를 드리면 투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전문가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이 회사가 지금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 추천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저는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시간이 좀 많으면 왜 셀바스 AI를 추천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거는 다음에 컨텐츠에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컨텐츠에 올리기 전에 좋아요 10개 넘으면 셀바스 AI 무료 추천주 왜 추천을 했는지 제가 바로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10개 올라가면 셀바스 AI 무료 추천주 셀바스 AI를 왜 추천을 해드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방송을 토했습니다. 여러분들께 토해냈는데 우리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현재 잘 가고 있지만 어떠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주춤주춤하고 있고 어떠한 섹터들은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잘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미중 무역의 갈등에 대한 심화들이 조금 톤다운이 되길 바라야 되고요. 이제 6일과 9일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제닛 옐런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러한 외교적인 측면에서 잘 해결을 하는지도 우리가 이 점에서 주목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많은 좋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